이분의 저는 뇌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섹시 뇌라고도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이분의 뇌를 이렇게 싹 옮겨서 저희 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저희 이 시스템 속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뇌는 똑같지 않지만 저희 배우면 가능한 뇌이기 때문에 진짜 이 리더님을 모시는 게 오늘 너무너무 영광이고, 저희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조창현 리더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파운더스 EDC 조창현입니다. 네. 네. 너무 사회자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요. 지난주에 참석을 하고 이번 연속해서 지금 두 번째로 참석을 해 나갑니다. 한번 보면요. 또 저를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98년 12월 달에 이제 제가 사인업을 하고 99년 1일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다음 2007년도에 다이아몬드가 이제 그 다음에도 재달성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된 지로는 지금 한 17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아미 사업을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죠, 전력을 다해서 진행한 지가 지금 한 26년 됐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에 기반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직업병이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어요. 이게 직업병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느끼거나 하면은 알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마무리로 또 장인수 탑리더님이 또 마무리를 해줄 건데 제가 시간을 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지 않도록 정시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하고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는 왜 할까요? 아미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즉 아미는 꿈을 이루는 사업인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도 많아야 되지만 그 돈의 성격이 자산 형태로 나와야만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것이 꿈인가요? 아니죠. 돈을 쓰는 게 꿈이죠. 그래서 자산 소득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미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또 특별 인센티브를 또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행 가기도 하고, 또 이것이 또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아메이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또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산 수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자산 수입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자산 수입을 만드는 사람은요, 돈이 엄청나거나, 즉 자본가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소시민들은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런데도 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하고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하자, 자신 없음을 인정하자.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자신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미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능력 없이도 자신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미라니까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스템 사업이라는 개념. 그럼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든 서클을 보시게 되면 Y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해야 될 이유는요, 각자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Y가 분명하다면 가운데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 자, why와 what과 how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시너스트 그룹에서 7개의 성공 습관으로 세븐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배운 것은요, what에 해당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how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사업 성장하기와 자기 브랜드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막 부족하기 때문에 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 성장하기.
소비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 리스트를 통해서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야 되죠. 이 소비자들에게 애용자가 됐으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업 설명도 해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부업을 하겠다 그러든 사업을 하겠다 그러든 그러면 결정이 일어나면 팔로업 과정을 거치죠. 그런 다음에 원하는 바대로 이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균형 잡게 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막무가내로 진행할 거냐? 아니에요. 3개월 동안을 집중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다면 집중 또는 몰입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 6가지 단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패턴은 이런 패턴이 아닐 거예요. 직장인 자영업 정도에 있어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사업적인 시스템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미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아래쪽 보시면은 뭔가 도표를 내놓고 상담을 하고 있죠. 예,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 사업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죠? 적어도 스폰서 온라인 그리고 형제 그룹 그죠? 파트너들 모두 합한 거지만 최소한도로는 스폰서 업라인하고의 팀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 혹시나 있으신 분 같은 경우 능력을 오늘부터 빼세요. 예,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저보고 IQ를 빼래요. 그래서 IQ 100 정도로 낮추래요. 예, 그래서 30 정도로 낮추래요. 이렇게 제가 50 낮춰야 되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혼자서의 능력으로 하는 일 같으면 시험치 하면 되죠. 하지만 혼자서의 능력이라면 아미 이외에 다른 곳으로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능력 없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스폰서 업라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과정을 진행될 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골격을 토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원칙만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도를 빼주는 것은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골격을 한번 맞추되 무조건 제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의 그죠 의견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큰 산은요 지리산이에요. 근데 지리산에 등산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등산로를 하나로 고집하게 되면 시스템을 사실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이해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왜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냐? 소비자의 중요성을 모르게 되면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 왼쪽 도표에 그냥 도의식으로 좀 표현해 놨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요 도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머리가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림을 그리든지 도표를 만드는 제가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꿈과 목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가 첫 번째 순서죠. 그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나는 지점은 뭐예요? 애용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애용자에서부터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70%는 소비자에서 출발했대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아니라 사실은 애용자겠죠. 그래서 애용자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가지면서 부업자나 사업자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될 때 64개 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1번 코스, 접촉, 초대, SDP, 팔로업, 부업자, 사업자가 나오는 코스. 이런 코스는요, 64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4개는 애용자에서부터 다시 또 위로 올라오는, 거슬러서 올라오는 단계에서 진행이 된다고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친구로부터 접촉을 당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래요. 2년만 하면 된다요. 길면 5년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접촉을 당했단 말이에요. 접촉을 당하니까 이제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1번 케이스로 제가 사업자가 됐어요. 저는 아미를 통해서 사업자가 된 게 1번 루트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네. 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못하겠어, 나는. 한번 마음은 먹었는데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소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용자가 되었다가 다시 어느 시점에서 다시 플랜을 다시 듣고 사업자가 된 2번 케이스가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는 사업 설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권해준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호감도가 좋아져서 암에 대한 개념 자체가 괜찮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비전도 있네. 삶을 바꿀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겠구나. 알아서 사업 설명을 듣고 진행했던 3번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두 다 이제 사업자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나는 사업 설명을 듣고 바로 아미를 하게 된 사업자다. 자, 1번 케이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자,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몇 분은 되시는지. 거의 없죠? 네. 그럼 2번 케이스 한번 보세요.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제품을 쓰다가 뒤늦게 사업으로 조인되었어. 자, 제품을 쓰다가 들어왔어. 그죠? 사업 설명 들었지만 바로 못했어. 좀 더 많으시네요. 그 다음 3번. 나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아미 개념을 잘 몰랐어. 제품을 쓰면서 아미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사업 설명을 듣고 하게 된 거야. 3번 케이스. 서로 보면 그럼 뭐예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대부분은 뭐냐면요. 1번 케이스는 거의 많이 없으세요. 제가 초반에서 한 2년 동안을 실패한 케이스가 제가 바로 사업 설명을 듣고 아미 사업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 저 같은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2년 했는데 12%가 되었습니다. 9레거가 나왔어요. 네, 근데 9레거가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아미를 얘기했을 때 사업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플랜을 보여주든지 비전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분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출발해서 얼마든지 그분을 다시 연결해서 사업자로 나오는데 본인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파트너가 하나 생기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저분들을 사업을 시키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아미라는 정보를 준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면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산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산 리스트. 그래서 그냥 소비자 리스트가 아니에요. 소비자는 우리들에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산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리스트는요, 결국 사업 자본이에요. 명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 자본금을 투자가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계속해서 오른쪽, 아래쪽 그림은 계속 나올 거예요. 상담은 무조건 필수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나요? 그런데 아미를 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쓰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쓰게 만드는 거는 그보다는 너무 단순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냥 알리기 시작하다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 확률 통계 그래프 나왔잖아요. 근데 3개월 안에 56%가 그만두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아메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게 놓고, 그죠? 그만둘 때는 너무 쉽게 그만두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스트 작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스트의 작성 원칙은 뭐냐면 모두 적는다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절에 들어왔습니다. 98년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생필품을 소비하는 사람을 모두 다 적으라고 했어요. 치약 쓰는 사람은 다 적어라. 이빨 있는 사람은 다 적어라. 이랬어요. 지금 이제 5세대 마케팅으로 들어갔죠. 아메이가 변화를 거쳐서 SNS 마케팅에서 이제는 헬스 앤 웰니스 마케팅으로 플랫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굿모닝 시대잖아요. 그럼 굿모닝 할 사람 다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럼 굿모닝 할 사람이 누구냐? 노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적어라. 이러면 되죠. 노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적어.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적는다잖아요. 그럼 적을 때 그냥 수첩에 적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양식지를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식지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예요?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식지에 이름도 있고요, 지급난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고요, 이분의 성향 파악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적어서
가지고 가서 스폰서 업라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게 되면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줘봐야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들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걸 1, 2, 3, 4, 5, 6, 7, 8, 90에서 계속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름을 적으면요. 적는 것에 한계가 돼요. 우리 뇌는요.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으면은 확정 구조가 되잖아요. 폐쇄적 구조로 들어가요. 그래서 뇌에서 뇌를 풀 가동시키려고 하게 되면 항목별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지를 그죠? 한 페이지만 아니라 가족 하나 왼쪽 기퉁에다가 가족 써놓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는 동창, 그다음에 동료 이런 식으로 항목별 분류 코드화를 시켜서 적어 놓으시면 한 명을 적는다 하더라도 가족이 한 명이라 하더라도 한 장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6분류면은 6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계속해서 5번 확장이 계속되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류 코드를 계속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면 훨씬 좋을 겁니다. 우리 시너스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양측지가 있잖아요. 그죠? 양측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코칭을 받는데 뭐 할 거냐면요. 자, 위에 그림을 보세요. 자, 색깔, 첫 번째 단계가 리스트죠. 그죠? 꿈과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잖아요. 이 리스트를 가지고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는요. 내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미를 삽 설명해야 되고 나보다도 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을 얘기해야 되고 제품을 지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코치와 같이 업라인과 같이 코칭을 받아가면서 1번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건지 2번 코스로 도는 것이 적합한 건지를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미에서 실패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 그 실패한다는 것이 그만두는 것이 실패라기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없어서 아미를 하게 되었는데, 그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해버려야 되는 케이스죠. 팀으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리스트가 없이 하는 사람 많으세요. 자, 리스트는요,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이 리스트가 첫 번째 단추예요. 그 다음부터 접촉을 하든 소비 근육을 하든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옷이 완전히 털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풀어서 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것은요, 꿈과 목표를 적는 거였고요. 자, 꿈과 목표가 딱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리스트를 또 만드는 작업이에요. 저도 지금 또 다시 또 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트예요. 그런데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의 가장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스트가 없으세요. 그냥 전화번호부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맴도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몇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작성 중요한 것 이해가 되셨나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자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1번이 리스트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반드시 상담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코스를 갈지 2번 코스를 갈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분들에게 바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놓쳐가지고 그냥 정말 고시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박사과정 마치고 고시 공부하고 여러 가지 10년, 15년 정도 단절된 생활 속에서 아미를 만났더니 이 친구에게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년 만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그냥 바로 사업 설명을 때린 거죠. 왜냐하면 순수한 의도가 있었어요. 이 좋은 것을 나만 혼자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국에는 이 아미 때문에 나를 만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그동안의 신뢰가 그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좋다는 것을 나는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끌어들인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자기 뭘까요? 방어막을 딱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안부를 하면서 그죠? 신뢰 쌓기 이게 신뢰 쌓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를 일단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아메이를 또는 제품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만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5년이든 10년이든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냥 만남 자체를 즐겨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접촉 초대 또는 소비 근육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이 3번이 굉장히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메이는지 알았어. 미팅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알리고 싶어. 근데 그죠? 스케줄은 안 잡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탁 잡히면 그냥 얘기하듯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너 암이 아냐? 해가지고 된통 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초보자 시절에는. 그래서 다행히도 1번 만난 사람이 암이 괜찮은 거야. 또 2번 만난 사람이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제품이나 쓸게. 3번 만난 사람이 야 그거 잘하면 여행도 갈 수 있다던데 다이아몬드 되면 좋다던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속이 되지만 1번에서 노를 받고 2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3번에서 다른 다단계를 하라 그러고 이런 식의 어떤 코치를 받아버리면 결국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친한 사람이죠. 그 친한 사람도 나를 거절하는데 그죠?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선 판단해서 아메를 접어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리스트를 적고 1번, 2번을 업라인하고 가리고 그런 다음에 이번 달에 1번 코스를 할 사람이 누구냐? 2번 코스를 할 사람이 누구냐? 자, 그런 다음에 이번 주에는 누구를 할까? 요걸 정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아니지만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을 위해서 안부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접촉 초대를 하게 됐을 때는 접촉 초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지를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자료 어때요? 이런 자료 어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자료를 그죠?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체킹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소비 근육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굿모닝을 근육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자, 만날 약속을 잡는데 자, 이거 굉장히 말하지만 초보들에게는 이 내용을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초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일정표를 보면서 복수 날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야, 시간대 얼굴 한번 보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죠? 스폰서 업라인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작전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주간 일정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간 일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고정적인 미팅들을 먼저 찍고 난 다음에 내가 이날에는 내가 삽수를 해야 되겠다. 이날은 접촉 초대해야 되겠다. 이날에는 굿모닝을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번 달에 만날 사람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날 사람을 연락을 해서 이날이 좋아, 이날이 좋아, 화요일이 좋아, 수요일이 좋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날짜를 제시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날짜를 선택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걸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은 자, 화요일 날 보자 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정한 날짜를 자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하고 수요일 중에 어떤 게 좋아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화요일이 좋을까 수요일이 좋을까? 수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선택을 해서 정했다면 취소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런데 화요일에 보자.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취소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강도 이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어낸 이론입니다. 강도, 노상 강도. 네. 그래서 강도가 뭘 얘기해요? 너 돈 낼래 죽을래? 이렇게 가면 내가 선택하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뭘 내죠? 돈을 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날 약속을 정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친밀한 관계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부 연락할 이런 신뢰 쌓기도 필요 없어요. 신뢰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서 찾아가서 바로 얘기해도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업라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소비 근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소비 근유를 한다면 만나서 안부를 간단히 묻겠지만 Why 아미를 얘기해줘야 돼요. 물론 접촉해서 STP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Why 아미를 얘기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메이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why 아메이는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 내가 아메이를 만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것을 한 1, 2분 내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거냐면 내가 하는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 했을까? 누구에게 꼬여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지나갔는데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분에게 한마디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why 아메이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스폰서 업라인을 만났을 때 why 아메이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why 아메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상대방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면 아기가 없는 분에게 나는 애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신랑이 없는 분에게 내 신랑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내 신랑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용 멘트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지나가 버렸네요. 뒤로 돌려면 어떻게 돌아가면 되죠? 네네. 그래서 YMA가 소비 권유를 하든 즉 굿모닝을 권유를 하든 접촉 초대를 하든 마찬가지 YMA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빗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빗장이. 자, 제가 진행했던 26년 전의 상황은요, 사람들의 빗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2024년의 현재 지점에서는요, 사람이요, 빗장에 너무 견고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편향성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큼 수긍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Y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플랜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선 사업 설명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초대를 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홈미팅으로 초대하는 게 최고겠죠. 그 홈미팅을 초대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홈미팅은 비전을 보여주는 STP도 하지만 또는 제품 이야기도 하고 굿모닝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초대한 상황을 스폰서 업라인에게 얘기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에 맞춤으로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굿모닝 제품을 이야기를 하던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접촉 초대해서 STP를 하더라도 STP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로 그런 거죠. 암에 대한 개념, 자산이 된다는 개념들, 그 다음 기본적인 개념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을 자세하게 들어보기 위해서는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접촉, 초대하고 사업 설명은 스폰서 업라인에게 맡긴다는 개념을 하면 너무 좋죠.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소비 근유로 해서 제품을 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든 그 다음 사업 설명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팔로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품만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지만 응하지를 않아. 응하지 않으면은 뭐 해야 될까요? 그만두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또 하나 카드가 제품 써보라고 소비 근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소비 근유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놓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보겠다. 암이 설명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냥 와버리는 케이스예요. 책만 주고 오디오만 주고 그냥 와버리는 케이스죠.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제품은 이야기해서 소개받아서 어쨌든 애용자로서 남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하고 대화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애용자가 돼요. 애용자가 된 분에게 이제는 사업 설명을 한다? 무조건 사업 설명하는 건 아니죠. 자, 이분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1번 코스도 있지만 어때요? 이분은 아직까지 사업 설명 단계는 아니야. 이분들에게 오히려 소개를 받아서 내가 리스트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모든 소비자에게 애용자가 된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제품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경험이 필요한 스폰서 업라인하고 대화 나누면서 경험량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애용자도 분류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용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스폰서 업라인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스폰서 업라인이 오판할 수도 있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 파트너가 처음 만날 때 한번 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한 3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사업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초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중간 과정에서 정보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꼬치꼬치 물어보게 되면 이게 조사가 되는가? 그러면 굉장히 파트너들이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냥 리더님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해버려요. 그죠? 이게 굉장히 겁난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와야만이 스폰서가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스폰서 업라인은 뭐 하는 거냐? 이 소비자를 애용자로서 점수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연기를 동작으로 만들어 나갈까 아니면 플랜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후원을 할까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스폰서 업라인에 의해서 파트너가 찾아지는 케이스가 돼야 돼요. 제가 스폰서 업라인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찾아놓은 사람들은 다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업라인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LOS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STP는요, 어떤 게 제일 좋으냐? 홈미팅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초반에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STP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STP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세밀하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간대. 그런데 안 한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에너지 싸움이에요. 자, 너랑 나랑 만났을 때 1대1 STP잖아요. 1대1이면요. 그 사람이 마이너스 기가 세면요. 내가 말려 들어가겠죠. 그런데 홈미팅 들어오게 되면 초대자가 많아요? 사업자가 많아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하게 됐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게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준 저 자신도 지금 1대1은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찾아갔을 때 1대1로 하게 되게 되면 와라 이렇게 하는 거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홈미팅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홈미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되면 스폰서 업라인을 대동해서 가서 스폰서 업라인에게 부탁하는 거 2대1로 하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는 이 사람이 결정 안 할 수 있는데 스폰서 업라인이 좋으면은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파트너를 모습 보면 본인이 찾아오는 것은요,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업라인들이 같이 진행해서 만들어 온 사람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밑에 뎁스화도 잘 되는 케이스를 봅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했어, 이분에게. 그랬더니, 긍정적인 반응이야. 자, 긍정적인 반응이라 하더라도 아직 후원까지는 아니에요. 후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두고 사실은 명단에서부터 할 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 전체 과정을 후원이라 그러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축소시켜서 후원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면요, 팔로우가 팔로우스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 설명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업 설명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메이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리고 뭔가 좀 느낌도 다른데, 이건 해볼만 한 것도 같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사업 설명 부분 뒷부분에서 Q&A를 했잖아요. 끊임없는 Q&A 과정이거든요. 질문과 답변이야. 그리고 아메이를 한다는 것은 아메이도 좋아야 되지만 내가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메이가 아무리 좋으면 못해요. 뭐 하냐고요. 내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앤서, 그러니까 걸림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 되는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이 한 10가지가 있다면 사업 설명을 통해서 한 70% 정도가 제거된 거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라니까. 그러면 걸림돌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에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부분이 그분을 돌려보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돌려보냈을 때, 그죠?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기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망각곡선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죠. STP 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정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follow up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 그대로 따지면 뒤쫓아가서 업 시킨다. 떨어진 걸 뒤쫓아가서 업 시킨다 이런 거죠. follow up, follow up.
놔두게 되면 그대로 떨어져 버린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처음 가졌던 암의 호감보다는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품도 안 쓰려고 해요. 왜? 제품 쓰게 되면 또 암의를 또 하자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정이 났어요. 사업이나 부업이나 소비자로 결정이 났어. 결정난 사람을 이제는 그에 걸맞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원. 그래서 결정한 것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follow through라고 해요. 예. 어떤 스포츠에서도 팔로우업이 있고요. 파워를 강화시키는 팔로우업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쭉 당겨주는 팔로우 스루가 있어요. 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죠? 팔로우업, 팔로우 스루가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팔로우 스루를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팔로우, 그죠? 사업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본인이 1대1로 사업 설명한 거야. 리더님 좋은 반응했습니다. 한번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3일 뒤에 온답니다. 와봐야 알죠. 너무 흥분해 버리는 거죠. 그죠? 진행하는 과정들을 상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정말 사업 설명을 마친 사람을 계속해서 상담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결정하는 겁니다. Q&A가 되게 되면 Q&A는 뭔데요? 충분한 자료를 주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서 또는 미팅, 책, 오디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업라인을 만나게 하면서 Q&A가 풀어지면서 아메이는 이런 거구나. 그럼 나는 소비자 할래. 나는 부업 할래. 나는 사업 할래라는 내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Q&A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자꾸 그 사람에게 자꾸 사업 설명을 자꾸 들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의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데서는요, 사업 설명을 녹화하면서 1000번 이상 들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분 절대 사업 안 해요, 사업을. 사업 설명 많이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팔로우를 한다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설명 후에 3번, 사업 설명 후에는요, 즉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즉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자꾸만 늦추면서 이 사람을 정보량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자꾸 사업적으로 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이 팔로우업을 사업시키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면 나중에는요, 애용자 숫자가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사업 설명하라고 해서 사업 설명하고 막 다녔더니 PB가 안 오르네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업 설명 많이 하게 되면 PB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업 설명은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소비자를 하면서도 나중에 사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소비자 밑에서 소비자가 나와서 그 밑에서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한 명이 생겼네. 그러면 한 명이 더 생기면 나는 좋겠는데 해서 뒤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업에서 4번이죠. 팔로우업을 진행하면서 그죠? 다운되는 것이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최대 시간이 72시간이에요. 72시간이면 3일인데 만 3일이면 4일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위로 올리려고 하면 바닥치를 치면 72시간 안 되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즉 3일이거든요. 만 이틀,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떨어졌던 것을 다시 올려야 돼요. 이게 미팅 초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책이라든지 스폰서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5번이죠. 팔로우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팅장에 와서 좋지, 하자, 해보자, 뭐가 좋았니?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의 반응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데까지 충분했니? 좀 더 알아보고 싶어? 그럼 좀 더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한 달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계속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람이 고정관념이 세워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팔로우스루는요, 지속 지원은요, 이것도 상담해야 되는 거죠. 집중 3개월이에요. 소비자 팔로우스루를 우리는 애용자, 그죠? 소비자 관리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는 뭐냐면 한 10에서 20만 PB를 애용자를 만들어낸다. 자, 부업자나 사업자 팔로우스루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
PT 될 때까지, 에메랄드 될 때까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물론 도와줘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3개월이거든요. 3개월 기간 동안에 복제 단위로서 그죠? 애용자를, 그러니까 소비자를, 애용자가 될 수 있는 씨앗, 소비자를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PB가 한 250 정도를 만들어지는 것. 그러면 도전 PB하고 합하게 되면요, 400 이상은 너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트너가 나올 수 있도록 물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 3개월 정도 할 일이죠. 그래서 홈미팅이 진행되게 되면 여기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상담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해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진행했을 때 중요한 건 균형이죠. 아래쪽 왼쪽 그림 보시죠. 굿모닝을 통해서 대여섯 명 정도는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혼자서 20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대여섯 명이에요. 그리고 대여섯 명을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관리, 팔로우스루를 진행해 나가면서 거기서 다시 또 대여섯 명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나오지 않고요. 소비자가 굿모닝에서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1번, 2번, 3번이 대여섯 명이 나오게 되면 모두 20명 정도의 굿모닝이 만들어지면 이게 최소 PB가 250에서 그죠? 최대 PB는 SP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400만 점 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 다음 그림에 있는 동그라미라고 본다면 이런 동그라미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람을 with, 옆으로, 그 다음에 depth, 아래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수입의 크기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안정성이잖아요. 자산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옛날에 아메이가 처음 시작됐을 때 1991년도 시작됐을 때는 방문 판매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단계 판매 형태로 진행됐다가 제가 들어올 때는 네트워크 판매 형태로 진행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 형태로 진행할 때는요, 많이 팔수록 좋죠. 그래서 한 명이 나오게 되면 1000만 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떴다, 두 명 떴다, 6명 뜨면 위스 6명 넣으면 다이아몬드야. 이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4세대가 되고 5세대가 되면서는요, 복제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복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증폭을 시키느냐가 효율적인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요,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위스 하면서 뎁스 해야 돼요. 위스 하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번 레그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레그를 그 다음 만들고 그 다음에 3번 레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애 하나 태어나게 만들어 난 다음에 30살까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를 낳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낳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위스를 진행하면서 그 대신 세계 단위 중심이겠죠. 그죠? 위스를 진행하면서 1번이 나왔다 하더라도 1번을 도와주는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2번, 3번 레그를 내가 다시 굿모닝을 통해서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1번 레그를 도와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위스하면서 뎁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레그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스폰서님이 아래쪽으로 다 해줄 거예요. 그죠? 뎁스. 근데 2번 있고 3번 있어 보세요. 스폰서님이 나의 1번 대주고 2번 대주고 3번 대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6명 딱 만들고 나서 스폰서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스폰서님은 파운더스 PT고 나는 다이아몬드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레그만 있다면은 스폰서님이 해야 돼. 하지만 내가 두 번째 레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면 나도 스폰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도 내 파트너 2번 레그, 3번 레그를 위해서 내가 3개월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분을 도와서 애용 고객 숫자와 그 다음에 고정 PB 숫자와 그 다음에 사업자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다 못해요. 모아서 하면 좋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고 하는 장소가 바로 홈미팅이에요. 그래서 홈미팅에서는 복제의 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홈미팅으로는 에너지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아요. 홈미팅만 하면. 그래서 반드시 홈미팅에 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펑션으로 어치브 스테이나 OSR로 무빙업으로 FED로 연결하는 동작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홈미팅을 하지 않고 바로 FED로 데리고 왔다, OSR로 데리고 왔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모여지질 축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FED가 있어도 무조건 데려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이분을 점점 숙성을 시켜 나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레그를 성장하는 레그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성장하는 레그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오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음원을 날마다 한 개씩 들으면서 어때요? 자기 주변의 환경이 마이너스 환경을 계속 싸워내는 사람, 마인드셋이 계속 되는 사람, 음원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면서 펑션에 참석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늘어가게 되면 이 그룹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매출, PB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엄원을 듣지 않고 펑션을 참석하는 숫자가 떨어진다 하게 되면 이거는 시간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점수가 지금 괜찮다고 하지만 시간 가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레거를 만들 때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의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스폰서 업라인하고 대화 나눠가면서 이번 달에는, 이번 3개월은, 이번 1년 동안은 어느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 위스일까? 뎁스일까? 어느 대그일까? 이런 것을 이야기 나눠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속하고요. 그럼 초기 3개월 어떻게 집중하느냐? 네. 그래서 굿모닝 예를 들면 데이스믹 만들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더 속도가 빠르다면 이 굿모닝을 3개를 만들어내는, 복제단위 3개를 만들어내서 브론즈 빌드까지 되는 데까지, 그래서 3개월 정도 만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든 브론즈 빌드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그죠? 이렇게 흘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나도, 그죠? 이 코칭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폰서들이 딱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명단 작성에서부터 한 명 만들어 나간 데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그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고객 한 20명, 고정 PB 250 PB, 파트너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코칭을 받아봤죠. 이걸 만들어 봤죠. 자, 만들어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경험이 다 쌓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력이 아직까지 없어요. 능력은 없어. 능력이 그냥 한 25% 정도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파트너가 나왔어. 내가 지금 코칭은 못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업라인이 코칭을 해주겠죠. 내가 한번 코칭을 받아보고 코칭 해주는 모습에서 봐야 돼요. 지표 보면서 한 50% 정도가 내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B가 나왔어요. B가 나오면 B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는 거야. 그럼 코칭을 하기 위해서 또 상담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칭을 받고 코칭하는 것을 보고 코칭을 해보면 100%의 실력 갖추기 때문에 이제는 정과 동이에요.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뎁스도 1, 2, 3, 4, 5로 능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데리고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홈미팅을 진행하면서 어치브 스테이, OSR로 펑션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사업 성장하기는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맞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사업 성장하기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요, 오늘 다루는 이 부분은 우리 비즈니스 가이드북, 스마트 가이드북을 기준해서 경험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초보자들 수준에서 넘어가는 수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서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100% 준용을 할 건지 50% 정도만 준용을 할 건지는 스폰서 업라인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7장 자기 브랜드 만들기는 한 3분 정도 만에 정리를 해서 싹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업가의 신뢰예요. 사업가의 신뢰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프로스펙트를 만나더라도, 소비자를 만나더라도, 내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그죠? 인정받고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언서판이라고 있죠. 이게 당나라 때 관리를 뽑는 기준이에요. 이걸 고려시대도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도 준용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신이에요. 단정한 복장, 깔끔한 외모예요. 그리고 환한 미소, 이것이 바로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죠. 신. 그다음에 언어, 어떤 언어를 쓰느냐.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오늘 그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죠?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르지만 그 지역의 독특한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표준말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요. 저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타 그룹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리더분이신데 저를 갖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강의만 있으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서울 촌놈들 못 알아듣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쓰지만 워낙 말 속도도 빠르고요. 속도도 빠르고 발음 자체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리을 발음, 이응 발음에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말을 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억센 억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음, 격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청 이북지로 올라가면 올라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표준말 쓰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죠. 서는 뭐냐면 글씨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글 쓰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논리적이냐. 다시 말하면 뇌생남, 뇌생녀를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 이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나냐,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서 관리를 등용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언에 해당되는 것은요, 외적 이미지고요. 서판에 해당되는 것은 내적 이미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적 이미지는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미팅에서 배운다?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의 스폰서 업라인에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처리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 방법은요, 결국에는 상담밖에 없어요. 상담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죠? 궁리하는 긍정적인 자세예요. 긍정적인 자세를 그러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자. 이게 긍정적인 자세잖아요. 이거는 막연한 낙관주의예요. 이게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 막연한 낙관주의예요. 이건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팀에서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피드백을 받습니다.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럼 파트너들이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 좋았대. 무조건 좋아. 그래, 좋아한 거는 맞아. 나도 알아. 좋은 것은. 하지만 이것에서부터 좀 더 발전된 방향은 없겠냐고. 우리가 좀 고칠 건 없겠냐고. 개선할 점은 없겠냐고. 이게 긍정적인 자세인데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저를 부정적인 자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죠. 아니,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는,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도 99점이라도 100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빠도 그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열정적인 자세는 어떤 상황에도 꿈과 목표에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당당한 자세는 뭐냐면 상대방이 소비를 하든 부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비만, 너무 부업만, 너무 사업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수준에서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팔로우스루만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당당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럼 당당한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업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당당한 자세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의 자세는요, 복종 안 해요. 이런 강압적이죠.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순복이에요. 순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뇌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순복이에요. 그 다음 LOS 지키기예요. LOS가 생명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가 되었을 때 리더십 보너스 6% 받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고 그분이 그 다음 두 번째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계셔요. 그분이 MD 보너스 1%를 받게 돼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PT가 되었을 때 상위 다이아몬드가 1점을 가져가요. FA 1점을. 그래서 이게 LOS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역할 분담은요, 팀 퍼스트, 그 다음 미 레스트. 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발 공직글 확인 후에 체크 표시라도 좀 해주세요. 미팅에 일찍 와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지. 이런 미팅 오게 되면 그래도 집에 있는 괜찮은 옷을 좀 입고 오세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아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너가 있건 없건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소통은요, 미인 대칭이죠. 미는 대칭이죠. 그래서 미소, 인사, 대화 나누고 칭찬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카네기 스쿨을 졸업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미인 대칭보다는 비비불이라고 그래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 대칭만 잘하면서 뒤에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하기는요,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또 속도는 천천히 돼도 되는가 보다. 절대 아니고요. 방향을 잡고 가장 빠른 속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일처리 방식, 사고 방식 배우는 거죠. 주, 월, 분기 상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들이 서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자, 상담 원칙은요, 형제라는 거는 절대 상담하지 않고요, 솔직하고 상세하게 해야 되고 양식지를 가지고 해야 돼. 자, 오른쪽 그림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양식지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아픈 이야기만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해. 100% 오진하죠.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혈액검사 해보세요. 소비검사 해보세요. 엑스레이 찍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내 말은 귀로 듣지만 뭐죠? 차트를 보죠. 그래서 차트 없으면요, 오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기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은 병원에 가세요.
비즈니스 관련 상담만 하시면 됩니다. 스폰서님 괴롭히지 마시고 비즈니스 상담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SNS 커뮤니케이션이에요. SNS는 사업 도구입니다. 소비 전달하거나 후원하고 하는 거지. 그죠? 유튜브는 인스타나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 도구이기 때문에 온리 사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2개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려면 일상생활의 계정을 만드세요. 자녀를 위한 거, 부모님을 위한 거 이런 거 다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계정을 따로 만드시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때요?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리크루팅 당하면 안 되죠. 4번 유의점. LOS 외에 인스타 팔로우 절대 금지예요.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이상이신 분들은 다른 그룹에서 뭐 하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아직 안 되신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타 그룹에서 타 다이아몬드가 타 플래티넘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셔야 돼요. 그냥 LOS만 따라서 가야 돼요. 제가 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LOS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팔로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삭제하세요. 제 거 봐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제 거는 제가 후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한테 안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삭제하시라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 하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 경험을 가지고 진행하라. 그 대신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이 그것도 스폰서 업라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죠? 홀로 가는 또 스폰서하고 얘기했다가는 낙동강 오래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LOS를 준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방법 배우시면 되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다음에 오시면서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